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전할 수 없어. Take my hand and come with me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t to make you mine. 인천이 지금 뭐 선수들의 어떤 월급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 인천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비결이 뭐였을까요? 간절함? 성남이 지단이 믿을 수가 없다. 김학범 감독님이 역시 이 수싸움의 1인자예요. 확실히 학범 쓴 버거슨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 K리그 클래식 시작 전에 거의 모든 전문가가 강등 영순위로 꼽았던 팀이 바로 실제적으로 이제 올 시즌에 나타난 어려움은 정말 엽기적인 원정 10연전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옐로카드 샤신 한준희 위원, 의심 박찬하 위원과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1월이 됐습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마무리돼가고 있네요. 뭐 하신 거 있으세요? 올해? 축구 중에는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뿌듯하시겠네요, 그럼. 부족합니다. 별로 안 늘었어요? 예. 파트너 보기 별로. 예. 누가 할 소리를. 11월이 되면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축구의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FA컵 결승전이 끝났습니다. 우승한 서울에게 박수. 차두리 선수에게도 박수. 네, 차두리 선수도 고생 많았습니다. 차두리 선수 더 이상 그라운드에서 못 본다니까 좀 섭섭하네요. 네, 그리고 지난 대표팀 은퇴하고 나서 했던 인터뷰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왜 대표팀에 가서 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선수들이 꾸준하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축구가 가지고 있는 인재풀과 이 현실을 봤을 때 이 선수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 발전을 하지 않으면 한국 축구가 정체기가 오고 또 쇠퇴될 수도 있다는 어떤 우려 섞인 얘기들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네. 또 선배로서 네. 느낀 여러 가지 것들. 차두리 선수가 계속해서 후배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존재로 축구계에서 뭔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제 옐로우 카드에서도 제가 뭐 여러 해 전에도 아마 좀 K리그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수들이 그라운드 안에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는 건 물론 가장 중요한 거고요. 하지만 뭔가 축구계가 돌아가는 현실이라든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의식을 지니는 것도 특히 고참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두리 선수가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모범적인 선수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번 FA컵 결승까지 오는 데 있어서 가장 주목받았던 팀은 따로 있습니다. 준우승팀 인천에게도 박수 한번. 사실 가장 칭찬받아 마땅한 팀이 인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가 또 팀을 맡고 있는. 같은 개띠로서 예. 인천을 이끄는 김도훈 감독이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개띠들이 정말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 유나이티드의 2015년은 참 그냥 저는 대단했다라는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사실 연초에 K리그 클래식 미디어 데이 때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 김도훈 감독이 표정이 묘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어떤 그런 뭔가 황망함 같은 것도 있었고 답답함도 좀 느껴지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그러면서 현실적인 목표는 클래식 잔류다. 근데 사실 강등 1순위라고 한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어요. 네, 전문가들도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보, 구본상, 문상윤, 이석현, 뭐 안재준, 뭐 최종환, 뭐 박태민, 남준재 등등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선수들이 나갔고요. 다 주전급이었고요. 네, 예. 그렇죠. 거의 뭐 다른 팀들이 동계훈련 할 동안 어떻게 보면 인천은 새 감독 후보에게도 한번 거절도 당한 적이 있고 코칭 스태프를 선임하는 시간도 다른 팀보다 늦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주전들이 빠져나갔고 여기에 코칭 스태프 선임도 다른 팀들의 준비 상황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늦게 됐고 이 상태의 인천을 누가 쉽게 맡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여기에 정말 놀라운 도전을 한 거죠. 도전을 해서 결국은 그래도 각광을 많이 받았고 정말로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사실 서울이 우승을 이번에 FA컵 했는데 뭐 최용수 감독, 뭐 차두리 선수도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만
졌던 또 김동훈 감독이 또 엄청나게 지금 조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지금 어떤 미디어의 관심이 쏟아지는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고 분명히 찬사를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인천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김도훈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팀이 그렇지 않다라고 뭐 한 시즌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간절함?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잘 어우러졌던 것 같아요. 팀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지도자가 팀을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동기부여를 시키느냐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전술 전략, 뭐 선수 구성 이런 것보다도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어떤 능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시즌 내내 나왔던 어떤 아직 시작도 좋지 않았는데 중간중간에도 뭐 인천이 지금 뭐 선수들의 어떤 뭐 월급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 이런 소식까지 들리는 와중에서도 팀은 꿋꿋하게 목표를 향해 가고 있고 선수들도 동기부여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걸 봤을 때는 이건 코칭 스태프들이 뒤에서 정말 다독이고 팀 분위기를 좋게 끌고 가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다고밖에는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력, 일단 보이지 않는 지도력, 선수를 구스르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전술 전략적으로도 김도훈 감독이 팀 현실을 정말 냉정하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주전급 선수를 모두 다 나갔는데 이 주전급 선수들이 나갔을 때 백업이었던 선수를 올리고 그리고 다른 팀에서 뛰지 못했던 선수, 심지어 이제 챌린지에서도 조금 밀려났던 선수들까지 영입을 하면서 하나의 팀을 완성시켰다는 건 이건 김도훈 감독의 뭐 전체적인 종합적인 능력, 매니저적인 측면 또 코치로서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이번 시즌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시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사실은 FA컵 네. 결승전에서도요. 그 미세한 조정을 저는 잘했다고 봐요. 전술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상대에 대한 어떤 수싸움의 측면에 있어서도 김학범 2가 될 여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사실 그 경기 뭐 보신 분들 느끼셨겠지만 인천이 만들어진 기회 결과를 이제 결정을 지었다면 전체적인 승부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었던. 네, 네. 그건 뭐 가지고 있는 팀의 전력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네, 네. 결정력은 네. 선수를 좋은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보유했느냐 보유하지 못했느냐 이건 뭐 굉장히 큰 차이고 인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도 시즌 초반에 좋은 출발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결국에는 상승세를 탔듯이 이제 인천도 마지막에 그런 마지막 이 방점이 뭐 내심 아쉬운 이번 시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찬하 위원이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줬는데 인천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려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박찬하 위원이 평상시에 이제 지론처럼 강조하는 건데 어려운 팀들이 이렇게 잘했을 때 많은 어떤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된 문제를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거나 처방하지 않고서 와 이런 상황에서도 잘하는구나 박수 뭐 계속 이렇게 놔둬도 뭐 정신력으로 끝까지 잘하겠네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산이고 인천은 반드시 올해도 지금 반복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고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뭔가 성적도 좋아져야지 여기서 김도훈 감독의 뭐 지도력 선수들의 감동적인 뭐 스토리 뭐 이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팀을 제대로 굴러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이 잘하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이 2000년대 초반에 창단을 해서 2005년 비상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될 정도로 스토리도 있었고요. 또 그 뒤에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올해 또 한 번 10년 만에 비상에 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FA컵 준우승 네. 했으니까요. 네, 여러 가지로 비상인 상황이죠. 네, 좋은 그러네요. 비상도 있고 이제 안 좋은 비상도 있고 이러한데 괜찮은데? 간만에 네. 이런 박찬하 식의 위원이- 멘트 상당히 오랜만에. 방송 잘하잖아요. 네. 방송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비상인데, 비상했는데 네. 지금은 비상인. 지금의 어떤 상황을 선수들에게 어떤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 긍정적으로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뭔가 계속 막혀 있는 상황까지는 가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매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이 뭐 선수들에게 돈을 주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린 선수들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유소년에게 투자를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 구단들이 이런데 인천의 어린 선수들이 인천 유나이티드에 가고 싶은 그런 어린 선수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야 되거든요. 네, 사실 17세 이하 대표팀 이번에 뭐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오른쪽 측면 날개로 활약했던 김진야 선수, 네. 또 왼쪽 풀백인 명수. 박명수 선수. 네.
사실 박명수 선수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대공도 고등학교 당장 내년에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도 강성중학교 잠깐 있었어요. 네. 이강인 선수도 인천이랑 관련 있어요. 네. 다 데리고 와야겠네. 이강인 선수도. 예? 구단주께서 좀 확실하게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이 팀이 계속 뭐 10년, 20년 이렇게 잘 굴러가면 이런 선수들이 언젠가 마지막에 한번 거쳐가고 싶어하는 구단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김남일 선수도 물론 뭐 잠시 인천에 몸을 담았었지만 이천 선수도 지금 인천에서 뛰고 있고 그런 선수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내년부터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비상 상황 속에서도 또 한 번 비상할 뻔했던 시즌을 만든 인천 유나이티드 칭찬으로 열카 문을 열었는데요. 사실 시민구단 하면 모범이 되는 팀은 2015년 확실하게 한 팀이 있습니다. 성남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거 의심스러워요? 네? 아니요. 그것도 아니요. 바로 성남 나와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이 가장 좋은 성적을 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성남만 보면은 좋았던 게 또 아니잖아요. 그런 걸 네. 보면은 이 시민구단의 어떤 축구단이 축구단만 뭔가를 잘 해보려고 하는 거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시가 뭔가 잘 돼야 이 축구단이 받는 힘도 크다 이런 거를 성남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성남이라는 팀이 성적은 괜찮았지만 토양은 좀 척박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팬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느냐 이 팀이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엄청난 물음표가 붙었던 팀인데 올해는 그게 달라진 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탄천종합운동장 홈 관중 증가율 하나만 놓고 봐도 어마어마한 수확이에요. 그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중계 도중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게 이 퍼센티지대로 꾸준하게 갈 수 있으면 된다. 야. 네. 그러면 10,000명 금방 찬다. 그러니까 경기장의 규모가 10,000명 정도 꾸준히 들어가면 지금도 열기는 훨씬 좋아졌거든요. 반대편에 이제 뭐 줌마 서포터즈 같은 분들도 계속 경기장 찾아주시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이래서 저는 성남에 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꼬마 팬의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여름 때 성남이 꽤 긴 시간 동안 패하는 법을 잃었던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중계를 갔을 때 팀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날은 심지어 졌어요. 근데 꼬마 아이가 집에 가면서 성남이 지다니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성남이라는 팀이 내 팀이 잘 지지 않는 팀이었던 거예요. 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야, 우리 또 성남과 밀접한 관계하면 이분도 빼놓을 수 없는데. 네, 성남 FC의 선수 강화위원장 한준입니다. 뿌듯하시죠? 아, 뿌듯하죠. 그러니까 네. 성남은 그 이광용 아나운서 그 이야기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도민 구단을 통틀어서 가장 어떤 안정적인 지원, 스폰서, 운영 이러한 속에서 지금 팀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가장 성남의 올 시즌 성공을 이끌었던 초석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두 번째는 아까 김도훈 감독 이야기할 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김학범 감독님이 역시 이 수싸움의 1인자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감독실에 가봐도 뭐 비디오 분석이라든가 또 이 A4 용지 막 프린트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시거니와 제가 지난달에 감독실에 들어가 봤거든요. 아, 그랬었어요? 아, 정말 이 동선이 딱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담배는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 이 김학범 감독은 어떤 내가 정말 잡아야 될 경기, 정말 중요한 길목에서 만나는 중요한 상대와의 경기에서는 정말 맞춤형 전술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저는 확실히 학범슨, 퍼거슨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잘 나타났던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지난해에 있었던 또 서울과의 FA컵 결승도 네네.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말 중요한 경기, 중요한 길목에서는 수일기와 수싸움에 있어서는 역시 김학범 감독이 대단한 능력자라는 것을 올 시즌에도 역시 증명을 해보였고, 성남의 강점은 극단적인 수비나 어떤 관리형 축구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서 밸런스를 상당히 추구하는 축구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인천에 비해서는 저는 성남은
공격을 원할 때는 공격을 하는 빈도가 좀 더 많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천은 그거보다는 기본 컨셉 자체가 좀 더 수비적이라고 한다면 성남은 상대의 어떤 흐름과 상황에 따라서 뭐 전방 압박을 가열차게 나갈 때도 있고 뭔가 상대에 정말 키 플레이어가 있다면 그 선수를 제어하기 위한 아주 또 극단적인 플레이를 벌일 때도 있고 그리고 공격으로 어떤 빌드업 과정 전개를 할 때 정교함이라든가 어떤 적은 슈팅에서도 마무리 짓는 능력 이러한 부분들이 성남이 올 시즌 상당히 좋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경우에 아주 적합한 밸런스 있는 축구를 잘 구사했던 것이 굉장히 주요한 요인이 됐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김두현 선수 공헌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김학봉 감독이 김두현 선수 사용법을 정말 잘 알고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두현 선수가 팀에 줄 수 있는 영향이라든가 이 선수가 왔을 때 또 후배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영향까지 잘 고려가 돼서 이루어진 영입인데 뭐 그라운드에서의 어떤 어시스트라든가 플레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김두현 선수가 어떤 자세라든가 평상시 이제 그라운드 밖에서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또 시도민 구단 선수들이 어떤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모범적인 역할을 잘해줬다. 그래서 김두현 선수를 또 데려온 김학범 감독의 어떤 신의 한 수도 상당히 빛났다. 그 한준희 의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경기적인 부분, 김학봉 감독이 뭐 추구하는 전술적인 부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스템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팀이 좀 긍정적으로 계속 뭐 스타 선수들 영입하고 황의조와 같은 유스 출신의 새로운 스타 선수가 이제 떠오르고 이러면서 팀이 전체적으로 이제 뭔가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또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팬들, 그 검정색 그 저승사자 유니폼이라고 하는 그 성남의 홈 유니폼을 구매하는 팬들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 사실은 뭐 이런저런 것들 또 성남 시내에서 또 분당까지 뭐 포함해서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축구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것. 사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까지 뭔가 진입장벽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뭐 그렇게 큰 진입장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반적인 라이트한 팬들이 봤을 때는 진입장벽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철거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고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기업구단이 아니라 이제 시민구단이라는 이제 성남시의 것이라는 그런 성남시의 자산이라는 진입장벽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라서 지금 직원들도 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 탄천 종합운동장 근처가 이제 많이 번화가잖아요. 네. 예, 백화점도 있고 뭐 병원도 큰 거 있고 그 앞쪽에 뭐 가게 같은 거랑 연계를 해서 또 경기장 오면은 좀 가게에도 할인을 해주고 뭐 유니폼 입고 있으면 또 할인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찬하 위원 번화가의 기준은 백화점의 유무. 네. 백화점이 있으면은 번화가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네. 백화점에 백화점, 네. 네, 가면은 지하철도 있고 햄버거 가게도 있고 그러니까. 박찬호 위원 정말 방송 잘해요. 백화점 안에 있는 가게 중에 대표적인 게 햄버거 가게예요. 저희가 시도민 구단 2015 K리그 클래식 좀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지만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또 이제 축구에 관심이 없던 분들을 축구로 끌어들일 만큼 매력적이었던 그런 팀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팀 빼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룹 B에 이제 하위 스플릿에 조금 하위권에 처져 있지만 저는 광주 FC도 절반 그 이상의 성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FC는요 네. 성남 인천 못지않게 절반이 아니라 100%의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광주 칭찬해주고 이 싶은 말씀을 것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네. 2015 K리그 클래식 시작 전에 거의 모든 전문가가 강등 영순위로 꼽았던 팀이 바로 광주거든요. 선수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선수 보강이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까 인천 이야기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광주도 거의 정체되어 있는 듯한 이적 시장을 보냈었기 때문에 챌린지 사실은 때와 거의 변함이 그렇죠. 없었죠. 선수 구성. 예. 그래서 광주도 분명히 아주 강등권에서 고생을 할 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이제 올 시즌 실제적으로 이제 올 시즌에 나타난 광주의 어려움은 이것에 훨씬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광주 유니버시아드로 인한 정말 엽기적인 원정 10연전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건 그 상황 속에서 광주가 상위권의 자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게다가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광주가 점유율이
1위였습니다. K리그 클래식 전체를 통틀어서 광주가 가장 높은 점유율. 그러니까 뭐 독일 같으면 바이에른 뮌헨, 네. 스페인 같으면은 바르셀로나 뭐 그런 점유율을 광주가 하고 있었다는. 광주가 이제 그런 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은 점유율은 조금 포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도 사실상 광주가 확실한 골잡이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가짜 9번 유형의 어떤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는 많아도 이제 골잡이가 마땅치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유니버시아드가 끝난 다음에 홈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홈으로 돌아왔음에도 이거는 또 자신들의 축구를 구현할 만한 홈구장이 아니었던 거죠. 홈 디스어드밴티지가 그렇죠. 이 광주의 올 시즌 전체를 이렇게 치러온 상황,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어떤 그 정체됐던 상황,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자면 광주는 올 시즌 정말 잘했고 또 K리그 역사에도 하나 기록을 남겼죠. 그러니까 승강제 본격 도입 이후 승격된 팀으로서 최초로 잔류에 성공했어요. 그런 또 아주 좋은 기록도 남겼고, 그것도 일찌감치 성공했어요. 네, 전체적으로 광주가 보여준 올 시즌의 어떤 남길 감독의 어떤 시즌 초반의 그 어떤 멋진 전방 압박에 의한 또 점유율 축구, 여기에 어떤 팀의 상황을 직시하고서 좀 유연성 있게 시즌 후반부에는 약간 실리 축구로 돌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길 감독이 보여줬던 올 시즌의 운영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한다면 정말 뭐 김학봉 감독, 김도훈 감독 못지않게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시즌 초반에 광주를 얘기했을 때 저는 이 팀을 가지고는 좋은 축구 안 해도 된다. 무조건 살아남는 게 목적이었으면 좋겠고 극단적인 수비를 해도 광주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뭐 훨씬 더 좋은 모습, 완전히 그런 예상을 깨는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공격적인 모습을 봐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광주도 이번 시즌 내내 보면 전체적인 어려움이 그런 어떤 여정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역시 팀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광주도 재정 문제가 좀 네. 인천만큼은 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도 그런 부류의 안 좋은 유형의 뉴스들이 좀 나왔던 팀이거든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 구단을 운영하는 주체가 얼마나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팀에 뭔가 지원을 해주느냐.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면 인천과 광주의 선전을 봤을 때 이 팀들은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 네. 강등권에서 어려운 싸움하고 있는 두 팀인데, 네, 이 팀들은 좀 아직 시즌이 몇 경기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이번 시즌에 쭉 걸어온 길은 어느 정도 반성이 필요하고 마지막 경기들에서 진짜 뭐 남아 있는 힘이 없을 정도로 3경기 동안 다 불태워야 되지 않을까. 네, 부산 말씀하시는. 부산과 대전인데 아무래도 부산 쪽이 조금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죠. 부산이 최근 21경기에서 1승 그리고 지금 5연패니까요.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과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팀의 어떤 강등과 자신들과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잠깐 들었어요. 21경기에서 1승이면 좀 뭐 부산 응원하시는 팬들 입장에서는 참 참담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팬들한테 선수들이 뭐 이제라도 좀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예. 부산 팬들도 예전에 구덕에 모여 있었던 그 많은 관중들을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축구 열기가 과거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그런 축구 열기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거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팬들이 있는 한 그 팬들을 생각하는 그런 축구를 그리고 자기가 어떤 해야 될 몫을 제대로 하는 그런 축구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카 축구 이야기의 또 깨알 같은 코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기 거들떠 보자. 한준이 형부터. 네, 2경기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아유 괜찮습니다. 이제 성남 FC 선수 강화 위원장으로서 지금 똥줄이 타는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이 물론 칭찬을 받아야 되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스플릿 이후에 아직 승리가 없는 상태인데 네. 11월 8일 일요일 16시 4시에 포항 대 성남의 경기가 있습니다. 원정 경기네요, 성남 이 입장에서는. 경기가 지금 남은 상위 스플릿 그룹 A 경기 가운데서는 저는 가장 빅하드라고 봅니다. 이 경기는 지금 성남이 포항과 7점 차, 수원과 6점 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성남은 3연승 무조건 하고 나서 남은 3경기에서 포항과 수원이 조금 못해주기를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챔피언스리그 진출 이제 가능성에 관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여기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경기 성남으로서는 정말
머스트 윈 게임이라고 그래요. 필승 경기나 다름이 없는데 어찌됐건 이 포항대 성남전 그리고 우리는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만 11월 9일 아침 7시에 17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네, 네. 17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 우리는 비록 없지만 또 앞으로의 특히 이제 아프리카세가 무서워요. 이 말리가- 나이지리아, 말리 이런 팀들이 대단해요. 네. 말리지 못하는. 말리기 좀 어려운 선수들이 약간 있더라고요. 이 네. 연령대에서. 근데 어찌됐건 지금 우리는 없지만 11월 9일 7시에 17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까지도 저는 말씀드리고 어디가 싶어요. 우승할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말리와 나이지리아가 잘하면 만날 것도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 말리에 한 표. 말리 세요. 네. 말리가 세요. 네. 저도 하나 거들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11월 7일 밤 12시 자정입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1라운드 셀타비고와 발렌시아의 경기. 한준희 해설위원이 아주 맛깔나는 중계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 경기는 그 매치업으로 봐서는 대단히 흥미로운 경기이기는 한데 네. 추천의 이유는 본인이 중계하기 때문에 추천한 것 같아요. 제가 중계방송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한준희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매치업상으로 지금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초반에 그 상위권 순위 경쟁이 아주 중요한 키가 될 만한 경기다. 지금 몇 달 연속인지를 모르겠어요. 예, 박찬하 위원. 저는 더비 3종 세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홈쇼핑처럼. 네, 저는 세 경기 하려고요. 네. 이게 일요일 그 새벽에 도르트문트와 샬케의 레비어 더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로마 더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일 1시에는 북런던 더비까지 있으니까 이번 다가오는 주말에는 이제 더비, 해외 축구의 더비와 함께 이 더비가 굉장히 또 치열한 뭐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좀 티격태격을 심하게 하는 팀들 간의 더비라서 네. 손흥민 선수가 뭐 다시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네, 있는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한준희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준희 의원. 남기일 감독하면은 생각나는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남기일 감독이 성남 시절에 성남 초기였을 거예요. 서울을 상대로 해트트릭했던 경기가 있는데 네. 그 경기 전에 모든 언론에서 노장 김도훈 대 떠오르는 박주영 막 난리를 쳤어요. 김도훈 대 박주영, 박주영 대 김도훈. 그랬는데 결론은 남기일의 해트트릭으로 끝났습니다. 네. 남기일 감독 해트트릭 기억합니다. 2015년 K리그 클래식은 광주와 인천의 아주 감동스러운 경기들로 즐거운 한 해였습니다. 마지막 몇 경기 남아 있지 않은데 이 경기들까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축구 이야기 보시고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저희가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통 크게 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8시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미얀마와의 홈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그 경기 티켓 10분께 2장씩 20장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축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울보 김도훈 감독. 공식 석상에서 남자가 그렇게 우는 거 저는 정말 간만에 봤습니다. 예전에 중요한 경기 때 한번 이제 문자 보내서 이제 잘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때 졌어요. 괜히 또 연락 오면 뭐 안 좋다 이런 소리 나올까봐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런 때는 아예 좀 문자도 안 해요. 네. 그렇게 연락이 끊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가 그만큼 많았다. 진야랑 명수 얘기하고 네. 있는데 승부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 아니 그렇게 다 같이 그러니까 인천이 이어온 거예요. 그만큼 문제 네. 풀이 좋다는 거죠. 아주 좋은 얘기 있어요. 꺼냈는데 지금 부정적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 지금 성남 제가 강화위원장이니까 예. 그 굉장히 관계자로서 지금 채찍질을. 현재로서는 좀 똥쪽이 탄다. 그 말씀 드리고 성남 전속 네. 중계자예요. 네. 전속이세요? 성남과 밀접한 연관을 이제 계속 맺어가려고. 네. 성남보다는 이제 성남의 지역 방송. 당시에 부천에서 뛰었던 이 핵심 미드필더들이 대부분 지도자로 나가 있거든요. 네. 대부분 다 잘하고 계세요. 조성환, 네. 윤정. 이 경기 거들떠보자라는 코너를 만든 것 자체가 본인이 중계하는 경기를 이야기하기 위한 거라는 걸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